이모 카드 훔친 거 아니야? 10살짜리가 무슨 카드를 써? 편의점 주인의 이 한마디에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고픈 3살 동생에게 라면 한 그릇 사주려던 10살 오빠 민준이가 고인이 된 엄마의 낡은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는데요. 겨우 5,500원짜리 컵라면 2개를 사려던 것뿐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카드로 결제하는 게 말이 돼? 이 애들 완전 도둑이네. 동네 아줌마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카드 승인 5분 만에 편의점 앞에 3억 원짜리 고급 세단이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태성그룹의 강태성 회장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장이 그 낡은 카드를 보자마자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10살 고아 남매와 재벌 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빠, 배고파. 3살 서연이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월세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10살 민준이는 동생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사흘 전부터 비어 있었고 지갑 속에 남은 돈은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서연아. 오빠가 뭐 좀 찾아볼게. 민준이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는 민준이와 서연이 남매에게 이 좁은 월세방과 병원비 빚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친척이라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민준이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3살짜리 서연이를 혼자 집에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동네 아줌마들은 아동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지만 민준이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서연이 잘 부탁해. 민준아. 엄마 대신 동생 지켜줘였거든요. 민준이는 엄마의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혹시 숨겨둔 돈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주머니를 뒤졌지만 나온 건 엄마가 쓰시던 손수건과 해진 양말뿐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살 서연이는 아직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안 보인다는 것, 배가 고프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엄마 곧 와. 조금만 기다려, 응? 민준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를 안심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옷장 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때 옷장 맨 밑바닥에서 작은 지갑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마의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체크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아주 젊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피곤해하셨고 아프셨으니까요. 체크카드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카드는 오래되어 보였고 표면이 많이 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카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카드에 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 리 없었으니까요. 오빠, 배고파. 라면. 서연이가 또 울먹였습니다. 민준이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생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민준이는 어른처럼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카드로 혹시 라면이라도 살 수 있을까? 민준이는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서연이에게 라면이라도 사줄 수 있을 테니까요. 민준이는 서연이의 외투를 입혔습니다. 12월의 추운 날씨였지만 민준이네 집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를 틀 돈이 없었거든요. 서연아, 오빠랑 밖에 나가자. 라면 사러 가자. 라면? 라면. 서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준이는 동생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의 손을 꼭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민준이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셨을 거예요. 비록 가난했어도 엄마는 늘 민준이와 서연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동생을 잘 못 돌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민준이는 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민준이는 서연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를 데리고 라면 코너로 향했습니다. 컵라면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가장 저렴한 컵라면 2개를 집었습니다. 오빠 1개, 동생 1개. 계산대로 가면서 민준이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카드가 될까? 안 될까? 민준이는 엄마의 낡은 체크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대에는 55살쯤 되어 보이는 편의점 주인 박미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민준이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애들끼리 왔어? 어른은? 저희 둘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미숙 씨는 컵라면 2개를 찍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5,500원.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체크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박미숙 씨는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민준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이는 오빠 옷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삑! 단말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카드 결제가 된 겁니다. 박미숙 씨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왜 돼? 박미숙 씨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카드 명의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이 카드 명의가 강지혜? 박미숙 씨는 민준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너 이름이 강지혜야? 아니요. 그건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미숙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데? 왜 10살짜리 애가 엄마 카드를 가지고 다녀? 엄마는 집에 있어요. 민준이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미숙 씨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왜 안 왔어? 애들만 보내고. 이상한데? 박미숙 씨는 카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카드는 너무 낡아서 발급일자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숙 씨는 단말기 화면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머, 이거 봐. 이 카드 명의자 생년월일이 1983년이네. 그럼 지금 42살이잖아. 박미숙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미숙 씨는 민준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쏘아봤습니다. 너 이 카드 어디서 났어? 설마 훔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민준이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최경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최경희 씨는 박미숙 씨와 친한 동네 아줌마였습니다.
어머, 미수가 무슨 일이야? 최경희 씨가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박미숙 씨는 최경희 씨에게 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이 애들이 어른 카드 가지고 와서 결제했어. 근데 카드 명의자 나이가 42살이래. 10살짜리가 42살 어른 카드를 쓰는 게 말이 돼? 최경혜 씨도 민준이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일이야? 혹시 부모 카드 몰래 가져온 거 아니야? 저희 엄마 카드예요. 정말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오빠 옷을 붙잡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 어디 있는데? 왜 안 왔어?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편의점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미숙 씨와 최경희 씨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박미숙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럼 죽은 사람 카드로 결제한 거잖아. 이거 완전 불법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남겨주신 카드예요. 민준이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박미숙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죽은 사람 카드로 결제하는 게 말이 돼? 이 애들 완전 이상한데? 혹시 카드 주워서 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유품이에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미숙 씨는 카드를 빼앗듯이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일단 내가 보관할게.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해야겠어. 안 돼요. 그거 우리 엄마 거예요. 민준이가 카드를 되찾으려 했지만 박미숙 씨는 카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겁먹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오빠.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들 뭐래? 죽은 사람 카드로 결제했다며? 요즘 애들 무섭네. 10살이 벌써 저런 짓을. 민준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도둑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오빠가 있어. 하지만 민준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너희 집 어디야? 보호자 없으면 아동보호시설로 가야 할걸? 안 돼요. 저희 같이 살 수 있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준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경혜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10살이 3살 동생 키운다고? 말도 안 돼. 당장 신고해야지.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이를 지켜야 하는데 민준이는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남자는 편의점 안을 둘러보다가 민준이 남매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휴대폰으로 경찰서 번호를 누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파출소죠? 지금 저희 편의점에. 잠깐만요. 정장 남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네, 손님이 왜요? 무슨 일인지 제가 먼저 들어봐도 될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박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이 애들이요, 죽은 사람 카드로 결제했어요. 10살짜리가 42살 어른 카드를 가지고 왔다고요. 아무리 봐도 수상하잖아요. 남자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애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그 카드, 정말 내 엄마 거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유품에서 찾았어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박미숙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왜요? 손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마지못해 카드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카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카드 앞면을 보더니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뒷면에 작은 각인을 발견하는 순간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마이 프레셔스 제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최경혜 씨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손님, 왜 그러세요? 그 카드가 뭔데 그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름이 뭐였니? 강지예요. 민준이의 대답에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편의점 안 사람들은 남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미숙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김비서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드 매출 알림이 온 곳을 찾았습니다. 김비서라고 밝힌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 서둘러 주십시오. 아마도 따님의. 김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비서는 전화를 끊고 민준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니? 곧 중요한 분이 오실 거야. 민준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오빠 옷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은 대체 누구세요? 곧 아실 겁니다. 김비서는 짧게 대답하고는 편의점 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3분 후 편의점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는 최신형 벤츠였고 번호판에는 특별한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68살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노신사는 흰머리였지만 자세가 고닫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노신사는 편의점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박미숙 씨는 그 차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네 편의점 앞에 그런 고급차가 서 있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최경혜 씨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차 3억은 넘는 거 아니야? 편의점 문이 열리고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김비서는 즉시 노신사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 편의점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신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준이 남매를 발견했습니다. 노신사의 시선이 민준이가 든 컵라면에 그리고 민준이와 서연이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김비서가 카드를 노신사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 카드입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를 보는 순간 노신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신사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신사 강태성 회장은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애야, 내 엄마. 강지혜 씨가 맞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살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편의점 안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사진. 혹시 가지고 있니?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까 집에서 가져온 바로 그 지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지갑에서 엄마 사진을 꺼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 비서가 재빨리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사진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30년 전 회장의 외동딸 강지혜는 유괴되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지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납치되었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30년 동안 딸을 찾았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에 수배를 의뢰했고 사설 탐정을 수십 명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괴범들은 몸값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강지혜가 이미 죽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준 마지막 선물인 체크카드를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 계좌에 돈을 계속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년 만에 그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즉시 은행에 연락해 사용 위치를 확인했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지혜야, 내 딸. 회장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박미숙 씨와 최경희 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고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3달 전이요. 암으로 아프시다가. 민준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을 찾았는데 딸은 3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회장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니? 서연이 잘 부탁한다고. 오빠가 동생 지켜달라고. 민준이의 말에 회장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만 걱정했던 딸. 회장은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회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카드에 각인, 사진 속 얼굴, 그리고 민준이의 눈빛. 모든 게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준아. 회장이 처음으로 민준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회장의 말에 민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는 가족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회장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3살 서연이는 여전히 오빠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애기야, 무섭지? 할아버지가 이제 너희를 돌봐줄게. 서연이는 회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세요? 회장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알지. 내 엄마는 할아버지 딸이란다. 박미숙 씨와 최경희 씨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신사가 민준이 남매의 외할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이 노신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최경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회사 회장님이신지. 김 비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에 편의점 안이 술렁였습니다. 태성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전자, 건설, 금융, 유통까지 손대지 않은 산업이 없었습니다. 자산 규모만 3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박미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태성그룹 회장의 외손자들을 도둑으로 몰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최경희 씨도 안색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이와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숙 씨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였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이 아이들이 걱정돼서 물어본 거였어요. 박미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은 박미숙 씨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오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섭잖아요. 애들이 혹시 잘못된 일에 휘말릴까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박미숙 씨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민준이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이분이 너한테 뭐라고 했니? 민준이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드 훔친 거 아니냐고.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한다고.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경희 씨도 덜덜 떨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아이들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이요? 10살 아이와 3살 아이를 도둑으로 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게 걱정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까? 박미숙 씨와 최경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김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김 비서, 이 편의점 건물주가 누구입니까? 김 비서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태성 부동산 개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열사입니다. 박미숙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건물이 태성그룹 소유였다니.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조항을 확인해 보십시오.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지. 네, 회장님. 김 비서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 정말 몰랐어요. 그 애들이 회장님 외손자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회장은 박미숙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제 외손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았다는 말씀입니까? 박미숙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미숙 씨는 민준이 남매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외모나 처지로 판단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군요. 최경혜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박미숙 씨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미숙 씨와 최경희 씨는 민준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용서해주고 싶으면 용서해줘도 돼. 내 마음이야.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딸을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회장은 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계약 관련 사항은 나중에 법무팀과 상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들부터 돌봐야겠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은 민준이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할아버지랑 같이 갈까? 따뜻한 밥도 먹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민준이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민준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섭지?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하지만 민준아, 할아버지는 내 엄마의 아빠야. 내 외할아버지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민준이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민준이는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이가 배를 만지며 칭얼거렸습니다. 오빠, 배고파. 회장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회장의 따뜻한 품에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배고프구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회장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민준아. 이제 너희는 안전해. 민준이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민준이와 서연이를 데리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세단 앞에 서자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서연이를 안은 채 차에 탔고 민준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는 생전 처음 이런 고급차를 타봤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조명, 그리고 따뜻한 온도. 모든 게 낯설었지만 편안했습니다. 회장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뭘 먹고 싶냐는 질문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김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김비서, 가장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시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편의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미숙 씨와 최경희 씨는 여전히 편의점 앞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이야기 좀 해줄래? 할아버지는 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거든. 민준이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엄마. 아파도 웃으며 민준이와 서연이를 안아주던 엄마. 엄마는 항상 저희한테 잘해주셨어요. 돈이 없어도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노력하셨고, 아파도 저희 걱정만 하셨어요. 회장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는 안 하셨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만 하셨어요. 저희만 있으면 된다고.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이 30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어렸을 때 유괴당했어.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지. 아마 엄마는 그때 기억을 잃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을 거야. 민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늦게 찾았어. 엄마를 살아서 만나지 못했어. 그게 너무 후회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10살 아이의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회장은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의젓한지, 얼마나 착한지. 딸이 이런 아이를 키웠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차는 20분 정도 달려 한 패밀리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회장은 서연이를 안고 내렸고 민준이도 따라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은 조용한 구석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회장은 민준이에게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민준이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음식들은 민준이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오빠랑 서연이는 스파게티 주세요. 그리고 피자도요. 회장이 대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와 스테이크, 음료수까지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회장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희 집은 어디니?
월세방이에요. 원룸. 거기서 석 달 동안 혼자 동생 키웠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 아이가 3살 동생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안 그래도 돼. 할아버지 집에서 살자. 넓고 따뜻한 집에서. 정말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집은 아주 커. 너희 방도 따로 있고 놀 곳도 많아. 그리고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어.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다니.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스파게티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맛있겠다. 회장은 서연이의 스파게티를 작게 잘라주었습니다. 서연이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천천히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회장은 두 아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딸이 못 받은 사랑, 이 아이들에게 다 줄 거야. 식사를 마치고 회장은 두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민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이 있다니. 회장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그저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줄지어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이와 서연이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외손주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집에서 함께 살 겁니다. 모두 잘 보살펴 주십시오. 집사와 가정부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은 민준이와 서연이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회장은 2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민준이 방이야. 그리고 옆방은 서연이 방이고, 민준이는 자기 방을 둘러봤습니다. 방은 민준이네 월세방보다 3배는 넓었습니다. 커다란 침대, 책상, 책장, 그리고 옷장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방이에요? 그럼 이제 내 방이야. 마음대로 꾸며도 돼. 민준이는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침대는 푹신하고 따뜻했습니다. 3달 동안 차가운 바닥에서 잤던 민준이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서연이 방도 예뻤습니다. 분홍색 벽지에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인형을 안고 좋아했습니다. 오빠, 인형. 회장은 두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엄마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 사진 더 있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은 그것밖에 없어요. 엄마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회장은 아쉬워했습니다. 딸의 모습을 더 보고 싶었는데, 회장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었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서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보면 항상 웃으셨어요. 아프지 않은 척 하시면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아프면서도 웃어야 했던 딸.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아마 기억을 못 하셨나 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괴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을 거라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엄마가 12살 때 사진이야. 민준이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가지고 있던 사진 속 엄마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아주 밝고 착한 아이였어. 할아버지한테 늘 웃으며 달려왔지.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어. 회장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회장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찰, 탐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찾았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내 엄마를 찾았어. 포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오늘 너희를 만났어. 회장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너희는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민준이는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도 함께 울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외손주들을 만난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무덤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일 당장 가자. 회장은 딸의 무덤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살아서 만나지 못했으니 무덤 앞에서라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와 서연이는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회장은 두 아이가 잠든 후에도 한참을 방을 지켰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내 아이들은 내가 꼭 잘 키울게. 내가 못 받은 사랑, 이 아이들한테 다 줄게. 회장은 조용히 방을 나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고맙네.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회장은 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 자세히 조사해주게. CCTV 영상도 확보하고. 네, 회장님.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외손주들을 그렇게 대한 사람들 그냥 넘어갈 수 없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부드러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어제 일이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일어났니?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재빨리 침대에서 내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침 먹으러 내려오렴. 서연이도 깼어. 민준이는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 민준이는 석 달 만에 제대로 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는 밥을 먹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맛있어. 회장은 두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회장의 친외 손주가 맞았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됐어. 너희는 할아버지의 외손주야. 민준이는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민준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회장은 일어서서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이도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 만에 회장이 가족을 되찾은 겁니다. 아침 식사 후 회장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무덤에 갈 준비 됐니? 네, 할아버지. 회장은 김 비서와 함께 민준이, 서연이를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요. 작고 초라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강지에 1983-2024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혜야,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30년 동안 찾았지만 너를 찾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는 상상도 못해. 회장은 울었습니다. 딸의 무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야, 내 아이들은 아빠가 꼭 지킬게. 민준이와 서연이를 잘 키울게. 내가 못 받은 사랑, 이 아이들한테 다 줄게. 민준이도 무릎을 꿇고 엄마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만났어요. 엄마 아빠예요. 이제 저희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카드 덕분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민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마지막까지 너희를 지켜준 거야. 회장은 김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묘를 옮기겠습니다. 우리 가족 묘역으로. 지혜가 제대로 된 곳에서 쉬어야죠. 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무덤 참배를 마치고 회장은 민준이와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회장은 두 아이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아버지가 다 지원해 줄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가족인데. 그리고 며칠 후 회장은 편의점 건물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미숙 씨의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법무팀은 박미숙 씨와 최경혜 씨가 SNS에 퍼뜨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편의점을 떠나야 했고 최경희 씨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애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태성그룹 회장 외손주였다니. 세상 참. 한편 민준이는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친구들은 민준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준아, 어디 갔었어? 우리 엄청 걱정했어. 민준이는 친구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고 서연이가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서연이를 예뻐했습니다. 서연이 참 착하네요. 엄마 닮았나 봐요. 회장은 매일 저녁 두 아이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준이의 학교 이야기를 듣고 서연이의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회장은 딸을 잃었지만 외손주들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희를 잘 돌보는 걸 보며 안심하고 있을 거야.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민준이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회장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잘 살자. 내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민준이와 서연이 남매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엄마의 사랑,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 낡은 체크카드는 두 아이를 지켜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밤마다 엄마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서연이 잘 지킬게요. 할아버지랑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요. 그리고 민준이는 알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그 사랑이 자신과 서연이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특히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